안녕하세요, 자토TV 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문용 MTB, 즉 산악자전거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일단 저는 매장에 MTB를 사러 고객분들이 오시면 제가 먼저 여쭤보는 게 한 가지 딱 있어요. 뭐냐면 산에 가실 건가요? 이 질문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산에서 탈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자전거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MTB, 마운틴바이크, 산악자전거 이 세 가지는 동의어입니다. 그렇다면 MTB는 정말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충격을 흡수해주는 서스펜션 혹은 두꺼운 타이어, 아니면 강력한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혹은 어떤 어필도 올라갈 수 있는 폭넓은 기어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들은 산악자전거에 꼭 필요한 요소들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로 이거, 프레임입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프레임들은 이렇게 대부분이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 앞에 놓여진 이 자전거는 국내 제조사 엘파마의 벤토르 6000이라는 거의 가장 입문용 산악자전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격은 59만원짜리 제품이고요. 저는 이 자전거와 거의 동일한 스펙의 자전거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한 30만원 후반, 40만원 초반 이 정도면은 살 수 있는 자전거들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동일하거나 거의 비슷한 스펙의 자전거들이요. 하지만 한 가지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 그건 바로 이 차체 프레임인데요. 프레임이 산악자전거 인증을 받았느냐 아니냐, 그 차이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물론 산악자전거 인증을 받지 않은 자전거가 쉽게 부러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산악자전거라고 인증이 된 자전거, 즉 산악자전거 프레임에 조립된 자전거를 여러분들이 주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는데, 산악주행을 염두에 두고 테스트가 이루어진 후에 조립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자전거들은 정상적인 범위에서 주행을 했을 때, 산에서 주행을 했을 때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전거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타시다가 자전거가 만약에 부러졌다, 여러분들의 탓이 됩니다. 제조사의 탓이 아닙니다. 물론 30-40만원짜리 자전거들이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하지만 산악자전거라고 한다면 산악주행에서 필요한 그런 테스트들을 거치고 나서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나온 자전거들을 그냥 이름만 MTB다, 산악자전거다, 이것만 눈으로 보시고서 구매를 하셔서 만약에 혹시라도 산에서 타다가 자전거가 부러지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의 안전과도 굉장히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을 꼭 명심하시고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산악에서 자전거를 타게 됐을 때 그런 노면에서 오는 불규칙적인 충격들이나 산악에서 정상적인 부분에서 오는 충격들에 대해서 안전하다, 믿고 타도 된다 라고 보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산에서 타는지 산에서 타지 않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증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만약에 산에서 타다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것은 100% 여러분들의 잘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악자전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차체 프레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폭넓은 타이어라든지 충격 완화를 해주는 서스펜션, 그리고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그리고 폭넓은 기어 비율은 산악자전거의 부차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어비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0단입니다. 앞이 3단, 뒤에가 10단, 그렇게 해서 곱하기 3 곱하기 10, 30단이거든요. 근데 이 숫자가 꼭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좀 더 상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어비가 앞에 크랭크가 2단이나 1단짜리도 나와요. 그러면 22단, 24단, 12단 이런 식으로 단수가 낮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제품들이 더 비싼 제품들입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달려있는 입문용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만 해도요, 일반적인 자전거에 달려있는 브레이크보다는 제동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막말로 그냥 이렇게 한 손으로만 조작을 해도요, 산에서
컨트롤하고 내려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제동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서스펜션은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기본 형태이기 때문에 무게가 좀 나가요. 가격이 좀 비싸지면 서스펜션 자체도 무게도 무게지만 서스펜션의 동작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서 미세하게 이 공기압을 조절을 한다든지 락아웃 장치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능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추가되는 것들이 있지만 노면의 충격을 완화해 준다는 기본적인 목적은 모든 서스펜션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MTB 즉 산악자전거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뭐 꼭 산에 가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MTB를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뭐 폭넓은 기어비 때문에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 주행을 할 수 있거나 뭐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편안한 자세 때문에 MTB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MTB 시장이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MTB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 이런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난 후에 구매를 하셔서 재밌게 라이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낙엽이 흩날리는 가을입니다. 저는 로드만 타는 건 자전거의 맛을 반밖에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이 추워지면 늘 산속으로 MTB를 끌고 들어갑니다. 이제 조만간 숲속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